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미세먼지랑 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든 하루였지만 그래도 힘내서 방송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시장은 아마 힘들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이제 오늘은 부재까지 있습니다. 아직도 도박처럼 운만 바라고 주식하는 당신께 오늘 아마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1월, 2월 증시는 어쨌든 좀 운이 많이 따라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진짜입니다. 지금부터는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1월, 2월 뭐 많이 버신 분도 계시지만 일단은 뭐 많이 버시기 힘드셨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외국인 주도에다가 이제 기관이 매도세로 일관하면서 4일 연속으로 코스피가 하락했습니다. 분위기 파악이 되시죠? 서비스업 강세는 여전히 지속하고 있고요. 바이오 수급의 변화를 파악했느냐가 우리 제 강의를 보시면서 판단하셨어야 될 부분이고요. IT는 지속적인 약세, 그다음 새로운 수급. 이 부분을 제가 그냥 텍스트로 써놨지만 어떤 부분인지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큰 이유는 MSCI에 영향이 있었다. 한국 비중 축소에 예견된 악재. 제 방송에 있죠. 1% 수준이 이제 얼마나 큰지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실감하고 있을 것 같고요. 새로운 모멘텀인 중국 경제 지표가 10일부터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는 더 이상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기 둔화세가 포착되는 시점일 수도 있어요. 오늘 밤에 이제 베이지북이라고 해서 미국의 경기 상황과 뭐 이런저런 그런 경기 동향들을 3시 반? 제가 예전에 알기로는 3시 반이었었는데 뭐 그 즈음에서 성명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일 아침 미국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테마주 지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르고요. 또 개인들이 쫓아가기엔 너무 힘들어요. 하루 종일 보고 있지 않는 이상 뭐 잠깐 딴짓하면은 빠져 있고 올라 있고 따라 들어가면 빠지고 이런 상황이고요. 테마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던 현금화의 필요성을 몸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저는 사실 좀 다른 입장이긴 하지만 그리고 수급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선점을 이 수급 파악한 부분을 토대로 선점 그리고 분위기 파악을 잘 할 수 있는지가 아주 이제 실력이 검증되는 시장이다. 아직까지도 테마주 하는 그런 우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또 미세먼지주 또 반짝하면서 시장 꼬시고 있는데 테마주를 하지 말라는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단타로만 접근하셔야 돼요. 또 큰 비중을 싣고 모든 자금을 빼서 글로 올인하신 분들은 그냥 방송 끄시고 유튜브 그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원망하실 거예요. 그렇게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관심 종목도 하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에 자꾸 저기 구내염이 또 생겨가지고 이게 발음이 안 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중국 증시가 뭐 흐름을 탔어요. 확실히 키 포인트는 중국이 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뒤에 그동안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이렇게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동안 앞에서 봐왔던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뭐 그런 화장품주를 얼마나 우리 수익이 많이 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들어가는 건 보셨죠? 이제는 다 이익 청산하고 나오는 구간입니다. 뒤늦게 중국 올라간다고 화장품주, 신라, 호텔신라 사고 이러시면은 또 한 발짝 늦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길어지니까 제 방송을 보시면 아마 잘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S&P도 이제 전저점 2700이 정말 마의 구간입니다. S&P 같은 경우에는 2700선이 아주 힘들어요. 사실은 더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강한 모멘텀은 힘들다고 보고요. 계속해서 또 개걸음을 하고 있죠. 스윙하고 있습니다. 흐름이 조만간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상태로 뭐 미중 협상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큰 뭐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고요.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가 올라갔을 경우에 우리 수혜 봤던 이제 어쨌든 유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고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까지는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달러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오늘 하진 않았지만 유가가 올라간다는 건 이제 보시면은 2018
2018년 12월 말부터 아주 강한 양봉 나오면서 급격하게 올라갔던 이유가 뭘까요? 그때 이제 금리 인상 신호 없이 이제 12월 말부터는 금리 인상 못한다 그런 경제 지표가 다 나왔었고 연내 19년에 4번이나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고 예언했던 사람들이 한 번 또는 금리를 오히려 인하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금리 인상 신호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가 약세로 가고 유가가 완전 반등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확실한 신호 여기서 유가는 받았는데 SO일 유가가 높을수록 마진을 붙일 여력이 높아지는 S5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다. 그래서 뭐 오페까지 감산을 줄이고 이러면서 유가가 올라왔었을 때 결과적으로는 또 이런 기회가 있었다. S5일도 우리 제가 얼마 전에 삼성증권 레포트 그리고 예전에도 S5일 롯데케미칼 몇 번 짚어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조금 넓게 이거를 제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나중에도 이제 또 이런 상황이 왔을 경우에는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주가가 최바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여건들은 분명히 상승 신호를 주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코스피는 4일 연속 하락한 모습입니다. 아주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어요. 진짜 2175까지 떨어졌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제가 빨간 줄을 오랜만에 한번 그어봤어요. 아주 정확하게 저항받고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힘들어요. 요 200에선 붙기가 아주 힘듭니다. 코스닥 스몰. 이거는 코스닥 스몰이에요. 근데 코스닥 중에 300이 밑에 있는 코스닥이 빠졌지만 코스닥이 0.17% 빠졌지만 대형주, 중형주는 빠졌지만 이제 코스닥 스몰 업종에 있는 작은 주식들은 올랐다. 그 말이 즉슨 잡주가 올랐다는 거죠. 테마주가 올랐고 나머지는 다 빠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짚어드릴 겁니다. 이제 다른 거는 일단 제외하고요. 서비스업에 들어왔던 부분, 운송 장비에 들어왔던 부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그러면서 바이오에 관심이 없었지만 그리고 그 다음 날도 27일도 바이오에 관심이 없었지만 갑자기 수급이 몰려들었던 이틀, 이제 28일, 그리고 개인들은 대북주에 털리고 나서 다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안정적으로 묻어나야겠다 하면서 완전 거꾸로 갔던 그 시장의 외국인들은 2,500억을 팔면서 아주 뒤통수를 제대로 쳤었어요. 그 자금이 바이오로 몰렸었고요. 이틀째 바이오에 큰 수급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익이 났었어요. 이때 뭐 안 올라간 바이오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틀 연속 개인들은 네, 말씀을 아끼겠습니다. 전기전자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계속해서 팔아야 되는 입장이고요. 3월부터 5월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열흘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3월 5일 쉬고 왔더니 외국인의 수급이 급격하게 줄어든 모습이 보였습니다.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개인은 여전히 딴짓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장도 외국인이 아주 약한 수급으로만 일관했습니다. 기관은 매도세로 돌아섰고요. 또 반대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급이 약해져 있는 모습을 분명히 파악을 어제 제가 짚어드렸어요. 수급이 급격하게 약해졌으니까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짚어드리면 MSCI 성과도 보시면은 2월달에 평균 대비해서 약했던 부분이 자동차, 그다음에 우리 에너지, 은행주, 증권주, 유틸리티, 우리 경기 방어주, 조선기계, 헬스케어 쪽. 사실은 빠져있던 종목들에 우리가 집중을 했었고요.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이익 실현 구간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빠지기 직전에, 코스피가 빠지기 직전에 우리 2270. 이 부분들이 대부분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았어도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 통화 정책 기대감이 주가를 올렸었지만, 이제 중국이 신흥국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만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계치가 도달해서 이제 힘든 부분이 있고, 반도체는 힘들다. 이 성장 레벨이 크게 낮아져서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다. 리스크 대비 먹을 게 없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부담스러운 레벨이고, 새로운 산업에 대한 발굴이 필수적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때는 바이오, 자동차, 통신업종 선호했었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오르려면 뭐 중국의 소비 부양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10일부터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진정될 가능성이 약간은 있어요. 이제 뭐 4일 연속으로 빠졌는데 사실 뭐 크게 잘못한 거 없잖아요. 우리나라 중시가. 그래서 중국이 분명히 가이드를 잘 잡아줄 것 같고, 사실은 1월 공포 후에 또 베팅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또 보면 현금화 한다고 또 내일 전기전자 대형주 그동안 사모았던 거 아니다 싶어서 개인들 팔 때 됐어요. 그러면은 하루 이틀 빠지는 거 보시고 오히려 또 한 번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해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중국이 가이드를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한번 넘어가고요. 그래서 오늘 장 정리를 해보면 개인들은 이제 매수세로 하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닥, 뭐 코스피 할 거 없이 뭐 많이 팔아치운 모습이고요. 뭐 오늘 뭐 외국인 샀지 않냐? 2월 28일 대북 쇼크 이후에 보면 5천억이나 팔았습니다. 많이 판 거죠. 5천억이나 팔았으면. 시장이 오를래야 오를 수가 없고요. 아주 힘든 전투 지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은 우리 KB금융 사셨던 분들 꽤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외국인들 수급 드디어 들어오면서 금융업은 빠지지는 않고 있어요. 어쨌든 다른 시장이 빠지는 거에 비해서 전기전자 업종은 일단 한두 번은 더 빠질 가능성이 있겠다 파악할 수 있겠고요. 외국 매도세가 약해지고는 있지만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송장비에 들어오면서 오늘 현대차가 엄청 올랐어요. 근데 드디어 올랐습니다. 마지막에 한번 리뷰해드릴게요. 중요한 부분들을 좀 짚어보면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공방을 계속해서 지속되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요. 양쪽 하루 사면 하루 팔고, 하루 사면 하루 팔고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고요. LG전자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오늘 엄청 올랐어요. 우리 SO일 있고요. 에코프로빔 우리 어제 짚어드렸던 공모주네요. 10% 올랐습니다. 현대차 있고, 현대차가 오늘 아주 상위에 올라가면서 우리 서비스 업종의 네이버 있고요. KB금융도 올라와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거는 바이오가 아주 많아요. 우리 삼총사 바이오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겠지만 사실 바이오 업종이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하루 이틀 또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 좋은 흐름이에요, 분명히. 여기도 있죠. 이제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HLB, 바이로메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셀트리온은 매수했고, 이 MSCI 코리아 지수는 인덱스입니다. 인덱스 지수는 일단 뭐 번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LG 디스플레이 있고요. 현대건설도 뭐 수급이 들어왔지만 뭐 워낙 약한 부분이라서 이 밑에는 사실상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코스피가 2175지만 어쨌든 2170이라는 구간은 이 우리 이 갭 때 아주 안정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순환매 하면서 이 업종 탔다가 저 업종 탔다가 진짜 말하는 족족 제가 말했던 거 다 올랐을 거예요. 엄청 올랐습니다. 이때 가장 큰 특징은 이 갭 메꾸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시장이 요 횡보 구간 안에서 머물러 줬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양 이틀간은 이 갭 그 라인을 하락하면서 사실은 이 갭을 지켜주지 못하면서 지금 대부분의 업종, 대부분의 종목이 하향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술적으로도 많이 부담스러운 자리고요. 그리고 주봉으로 봐서도 아주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또 하루 밀린다면은 뭐 사실 조금 힘든 부분이겠지만 대신에 반등해준다면 중국 따라서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또 뛰어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0일선이 무너지면 힘들어요. 반대로 200에서 와주면은 또 좋은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렸죠. 중요한 경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차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인버스가 자꾸 눈에 밟혀요. 지금 우리 매매 상위에 있는 거 보시면 인버스가 자꾸 눈에 띄었잖아요. 인버스 기관들이 자꾸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한 번씩 사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주식이 빠지더라도 인버스 포트에 뭐 한 10%라도 들어 있으면 의외로 또 이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거의 손을 안 대시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포트 구성 차원에서 한번 담아 보실만 하고요. 의외로 이게 또 꽤 재밌어요. 변동폭이. 그러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시라는 차원에서 띄워놨었고요. 한번 매트리스로 짚어보겠습니다. 자꾸 길어지는데 방송이 뭐 드릴 말씀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신라전은 안 봅니다. 패스하고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일단은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세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삼총사도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조금 저도 멘탈이 흔들릴 정도로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5.98%는 좀 힘들죠. 삼성전기와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우리 앞에서 몇 번 짚어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 우리 서비스 업종 NC소프트,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네요. 우리 또 롯데정보통신. 롯데정보통신을 제가 한 5번 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서비스 업종의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롯데정보통신 이 네 가지인데 사실 이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주요 우리 펀드 있잖아요. 금융상품 중에 펀드 매니저들이 좋아하는 종목 중에 이런 거 사실 안 좋아합니다. NC소프트, 뭐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해요. 이런 거 좋아합니다. 개인들이 많이 이거는 뭐 하는 종목인지도 모르고 일단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시거든요. 근데 서비스 업종 치고 올라올 때 제가 4번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얘만 혼자 계속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남들이 개인들이 안 좋아하는 종목을 또 보시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부분들은 특징적인 부분은 없었고요. 화장품주는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이고요. 파라다이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도 사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고요. NC소프트 또 왔네요. KB금융도 도지 그리면서 뒤에 한 번 더 짚어드리고요. 하나투와 우리 관심 종목에 있었죠. 뭐 큰 또 특별한 코멘트는 없습니다. 우리 특별한 코멘트는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노텍. 우리 삼총사 또 강하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아마 이유들이 다 있었을 텐데 어쨌든 다른 종목에 빠지더라도 포트를 잘 구성해 놓으면 또 이런 식으로 또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잘 적용이 됐을 것 같고요. 현대차 우리 또 2, 3일 동안 빠지면서 현대차가 또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 이럴 때 또 올라와요. 이런 종목들은 다 팔 수 있겠습니까? 외국인들 다 팔고 떠날 것도 아닌데요. 파는 종목을 다른 거에 또 적은 비중이라도 담아야 되는 부분들을 미리 잘 들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삼성증권도 괜찮은 흐름이었습니다. KB금융이 한 번 더 도지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흐름상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KB금융이 기관들이 계속해서 담는 모습이고요. 금융투자 뭐 연기금 할 거 없이 사실은 경기를 좀 제대로 못하고 나서 그렇지 지금 시점에 사실 올라줘야 되는 부분들이 맞아요.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오늘 수급 측면에서 많이 올라오면서 2.47% 올라줬고요. 기관들이 사는 부분들은 분명히 좀 한 번쯤 치고 올라와 줄 수가 있어요. 대신에 공매도 비중이 조금 높아졌었던 부분이 약간은 부담입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밀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종목을 하나 드릴 건데 이제 YG 플러스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2014년에 YG 지금 현재 승리 씨 얘기 때문에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는 이 YG의 자회사로 2014년에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뻥튀기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으면서 급등했었던 종목인데요. 결과적으로는 다시 그 수준까지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추천드리는 종목 중에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사실은 이제 저는 밤에 방송을 하니까 장중에 대응을 못 해드려요. 제가 한 번씩은 유튜브를 써서 드릴까 하다가 또 그건 너무 오바잖아요. 그래서 하루 늦는 감이 있지만 사실은 뭐 이틀 늦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그 부분들. 근데 제가 뭐 오늘 오를 줄 알았습니까? 사실. 근데 제가 그저께 종목을 받고 이제 오늘 저도 한 2%대 들어갔어요. 2%대 들어가서 마지막엔 좋은 결과가 났지만 같이 공유해볼 만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장기 투자로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거는 비중 30%씩 해서 지금 현금화 되어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담아서 얼마나 싸요. 사실은 여기에 있었을 때는 좀 더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었겠지만 지금 좀 약간은 폭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시고 이 부분들을 사실 때는 잘 사셔야 될 것 같지만 장기로 30% 이상 묻어둘 만한 종목이다. 기간이 들어온 이유가 있겠죠. 기간이 한꺼번에 거래량을 실으면서 들어온 이유가 있고요. 아직 뭐 따로 뉴스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중국 기업과 뭐 꽤 큰
그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루머일 뿐이에요. 뭐, 나 책임은 묻지 마시고요. 하여튼 조금씩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가지고 왔고요. 대차 잔고도 많이 감소한 모습이죠. 매물 정리를 잘 해놨어요. 워낙 뭐 관심이 없으니까 사실 시장에. 이 회사는 이제 동사, 제가 사실 메이저 분야를 오랜만에 또 이 종목을 갖고 왔어요. 원래 이렇게 종목을 분석하는 유튜버였는데 지금 워낙 시장이 가파르게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자꾸 얘기를 하셔가지고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하는데 제가 밀린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삼성증권도 있고 지금 LG 디스플레이도 그동안 업데이트 못했던 것도 많이 있고 바이오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HLB도 보세요. 그 초록 얘기 제가 했었죠. IR 싱가포르에서 IR 끝나고 그 전까지 계속 오르더니 IR 공개되고 나서 모든 분들이 다 알고 나니까 이미 빠져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뭐 얘기가 또 길어졌는데 유통 판매하면서 화장품, 골프, 모델 매니저먼트, 외식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YG가 지금 약간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플러스를 통해서 많이 할 것 같고요. 이 YG를 통한 브랜드 그 제일기획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YG에 매출액이 많이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아주 좋을 것이다. 그래서 YG 악재 발생이 오히려 기회다. 그리고 우리만 알고 있는 루머.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2018년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할 것 같습니다. 흑자 전환을 했고요. 지배주주 순이익률도 그동안 뭐 아주 안 좋았지만 아주 좋아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돈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잘 파악하시고 결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외국인 지수 매도세에 장사 없다. 결론이고요. 신나서 매매하던 1월, 2월과는 완전 분위기가 다른 걸 느끼시겠죠. 이건 확실히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테마주 지역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LG전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예요. 뭐 이렇게 빠질 때 못 사겠다 하시지만 우리 얼마나 또 강하게 말씀드렸습니까? 우량 종목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량 종목 중에 싸고 그리고 관심을 크게 안 가지는 종목에 미리 들어가 있어서 올라오면 팔면 되거든요. 뭐 걱정입니까? 하방이 있는데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안 좋다 안 좋다 하면서 기관들은 샀던 모습을 제가 몇 번 보여드렸어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12월 말부터 해가지고 12월 말에 제가 드린 거 있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뭐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죠. 하루에 뭐 20%씩 30%씩 수익이 나야 그게 수익이 아니잖아요. 북한 테마주 하시는 분들 한두 번 벌었겠지만 뭐 지금까지 벌 수 있었을까요? 수소 테마 또 미세먼지주 난리 났는데 또 하루 이틀 또 벌 수 있겠지만 장기 지속 가능한 수익률을 낼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부분들은 정치 테마주 마찬가지고요. 잘 생각하셔서 이제 현금 비중을 늘리라는 얘기가 결국에는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좋은 우량 종목에 잘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방송이 길어집니다. 내일부터 좀 압축해서 임팩트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